안녕하세요. 2019년 6월 1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20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팬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트위치와 카카오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제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뉴스가 저번 주 금토일 그때 있었던 뉴스예요. 왜냐면 너무 바빴어. U20 월드컵에다 여자 월드컵에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른 거 막 볼 게 많아가지고 도저히 중간에 뉴스를 할 타이밍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리해놓은 거 아깝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적 시장의 뉴스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이거를 왜, 그럼 이전 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이 이적 시장의 타임라인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바로 아자르 같이 오피셜 난 거야. 더 이상 이적설 같은 게 나오지 않겠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 뉴스들이 나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직 이적을 확정짓지 않은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데리트나, 데리우트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뭐 이런 에릭센이나 이런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떡밥이 굴러가는 그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그 타임라인을 좀 놓치면 재미가 없어요. 어차피 오피셜은 나면은 더 이상 이적 뉴스도 안 나오니까 어떤 이적 뉴스들이 있었는지 또 살펴보고 내일은 좀 더 이제 가장 최근의 뉴스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뉴스를 시작해 볼게요. 손흥민이 도르트 넘나간다고? 도르트문트 간다고?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일단 처음 이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ESPN 소식에 따르면 반다이크는 재계약을 원한다라고 리버풀에 전했다라고 합니다. 반다이크는 리버풀 측에 재계약을 원한다라고 전했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비수의 몸값을 기록하고 있는 반다이크가 작년 1월 사우스햄튼에서 이적해 오면서 5년 반 계약을 맺었으며 벌써 팀에 더 충성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반다이크는 챔스 승리 직후 자신의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고 하는데 반다이크의 에이전트인 닐 퓨잉스는 최소한의 협상으로 재계약을 맺을 것을 자신했다고 합니다. 반다이크는 안필드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선수 중 한 명이며 핸더슨, 제임스 밀러에 이은 세 번째 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살펴보면 반다이크가 재계약을 원한다라는 것은 주급을 좀 올려달라. 내가 챔피언스리그 공신이니 주급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반다이크 입장에서는 당연한 정당한 요구죠. 네. 이 반다이크 오면서 팀 내 이 수비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고 수비가 탄탄해졌고 지키는 축구도 할 수 있게 된 게 사실 반다이크가 오면서부터니까 저는 반다이크가 이 반다이크 좀 기분 상하지 않게 리버풀 그리고 주급 체계에도 좀 무리가 가지 않게 서로가 윈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대화가 되는 이제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리버풀이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얘가 과하게 5억 달러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아마 지속적으로 이 팀 내에서도 재계약하면서 주급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또 이제 기간 늘리면 좋죠. 네. 아주 나쁜 소식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또 재계약을 원한다라는 거니까 아주 반다이크의 충성심 다 알고 있으니까 반다이크 얼굴만 봐도 미소가 지어져. 근데 오늘 새벽 열렸던 이제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졌죠. 역시 그 경기를 방송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 양 팀의 공격 전술의 속도는 진짜 미쳤더라고. 마지막에 진짜 네덜란드가 어떻게든 한 골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올려가지고 경기하는데 마지막에 좀 재밌었고. 아무튼 그래도 역시 결승전은 좀 이렇게 허탈하게 끝날 때가 있다. 하지만 반대큰 잘했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빡빡이 피파의 인판티노 회장은 2023년까지 회장직을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피파 69회 총회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인판티노는 자연스럽게 2023년까지 회장직이 연장되며 지속적으로
이 직함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빡빡이 씨 저거 자기는 뭐 되게 청렴 결백할 것처럼 막 처음에 얘기하더만 빡빡이 씨 월드컵 그것도 늘리려고 하고 막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빡빡이. 이거 기사는 사실 뭐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은 아자리 오피셜 떴기 때문에 이거 오피셜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후고네스라는 기자가 독점으로 아자르 간다. 근데 이전까지는 갈 거다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제목이 슬슬 바뀌었죠. 간다. 무조건이다. 지금이다. 곧 나온다. 이렇게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진짜? 좀 나중에 가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 전에 6월 12일 전에 다 모든 게 만료될 거라고 말했었는데 진짜 6월 12일 전에 만료가 되더라고. 지금 갔죠. 레알로. 근데 이때는 이제 막 간다 이게 나왔을 때라. 그것도 며칠 안 됐어요, 사실. 바로 직전에 이제 뉴스들이었어가지고. 후고네스가 독점 기사를 썼다. 속보로. 또 이렇게 후고네스 이름 알아두면은 또 스페인 쪽 뉴스에서는 또 다음에 나오면은 이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믿을만하다. 라는 또 신뢰도가 생기는 거니까요. 다음 소식은 이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보도하길 바르셀로나 고위 관계자가 말하길 맨유로의 이적은 뭐 중국으로 이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맨유는 현재 아약스의 스타 데 리우트와 아주 진한 링크가 뜨고 있으며 올 여름 맨유를 포함해 많은 팀들이 그를 원하고 있고 그러나 이 맨유는 바르셀로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한 고위 관계자가 맨유가 데 리우트에 대한 관심에 좀 당황했고 맨유의 상황을 보면 커리어상 중국 리그를 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며 물론 이 발언에 과장이 좀 약간 이 기자의 과장이 들어가긴 했겠으나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건 사실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도 많은 관계자들이 맨유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우리가 대 리우트 침 다 발라놨는데 니들 갑자기 돈으로 뭐 하는 거야? 이런 약간 이 승질이 나니까 뭐 약간 정제되지 않은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저는 뭐 진심으로 맨유가 아직까지 빅클럽이라 생각하고 진짜 그 맨유라는 클럽의 명성이 그리고 인기가 워낙 어마무시하니까 그거를 부정할 수 없죠.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벌어들인 수익, 그 다음에 뭐 시청률, 그 다음에 시청료 이런 것들이 뭐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뭐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좀 물론 이제 팀의 위상이 떨어졌을 수는 있지.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챔스를 갔다 못 갔다를 반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승이나 챔스권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건 맞으니까 뭐 그렇게는 뭐 판단할 수 있겠으나 이 팀이 빅클럽이 아니다? 그렇게는 말 못하죠. 네. 또 좋은 선수 영입하면 또 잘하겠죠. 네. 잠깐만요. 요즘, 아까 우리 방에 사람이 조금 없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그래도 저번에는 좀 많이 봤는데 월요일도 이기도 하고 좀 시청자 수가 우리 평소에 보던 거보단 좀 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카카오 풀이 다른 방송 보니까 다 낮네. 평소보다 1000명이 넘어가는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많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왔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200명 가까이 보지만 마음은 2000명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못해주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러면. 현재 그 맨시티와 리버풀 그 다음 토트넘, 맨유가 이제 레스터 시티에 뛰고 있는 이 메디슨을 안녕하세요 노린다라고 합니다. 잠깐만 이 시점에 내가 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카카오 200명이라면 트위치 6명, 5명. 길리플라워님, 양원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합의 205명. 예. 더더욱 카카오에서 열심히 해야겠네. 더더욱에. 네. 맨시티와 맨유, 리버풀, 토트넘이 이 메디슨을 원한다라고 하며 그들 모두가 메디슨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앞으로 몇 주 동안 그와 계약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메디슨의 몸값이 6천만 파운드, 한화면 900억. 900억 달입니다. 900억 달이. 뭐 잉수저에다가 또 실력도 실력이고. 네. 이 선수가 몸값을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레스터 시티는 그의 매각에 대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FFP에서도 널널하다. 굳이 우리가 얘를 팔아서 그걸 메꿀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상황을 보면 되겠죠. 솔샤르는 비온의 시즌을 마치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메디슨 같은 젊은 인재들을 통해서 팀을 재정비하고자 하며 맨시티의 감독인 펩 가르디올라는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뛸 때 이 메디슨 같은 선수를 원하고 그리고 메디슨과 같이 경기를 뛰어봤을 때 이 선수의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클롭과 포체티노도 그의 영입을 바라고 있으며 메디슨은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리그 내에서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가장 핫한 매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뭐 에릭센 자리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죠. 이 선수. 사실 뭐 좌우도 다 뛸 수 있긴 한데 이 선에서 다 가용 자원을 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에릭센 부분에서 자리에서 잘 뛸 수 있는 선수니까. 뭐 사실 그 자리에 리버풀도 선수가 뭐 필요하다면 필요한 상황이고 토트넘은 당연히 필요하고 네. 에릭센이 나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안 나가도 좀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이 팀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메디슨은 또 이선 자원에서 다 뛸 수 있는 특히나 토트넘이 좋아하고 포체티노가 좋아하는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맨유도 비슷하겠죠. 뭐 맨시티는 모르겠지만. 이 선수를 사실 지금 말고 뭐 1년 전 이렇게도 원래 좀 많이 축구 전문가들이 이 선수가 핫해질 거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실력이 있다. 1년, 2년 지나면 많은 빅클럽들이 이 선수를 노릴 거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했었나 봐요. 네. 자, 그 전문가들보다 모르니까. 근데 역시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핫한 매물이 될 수 있는. 근데 레스터 시티가 정말 싸게는 팔지 않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지불해 주고도 데려갈 건지 아니면 너무 비싸서 좀 기다려 볼 건지 그럼 좀 지켜봐야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 스포르트의 소식에 따르면 이 르네자네 이적료에 대해서 이 미넨 회장이 말하길 우리는 선수를 영입할 때 게임같이 생각하면서 영입하는 게 아니다 라고 찡찡거렸습니다. 미넨 회장 헤네스가 맨시티가 사네에게 묻힌 엄청난 이적료에 대해서 말하길 이건 너무나도 미친 가격이다. 사네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우리는 모노폴리 게임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한탄을 했습니다. 로베리 후계자를 찾고 있는 이 미넨이 주전 자리를 잡지 못한 사네에게 8천만 유로 1065억을 제시했지만 맨시티는 그 금액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현재 선수를 매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맨시티가 만약에 사네를 노린다면 9천만 유로 1120억을 가져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대요. 헤네스는 이어 말하길 우리는 축구클럽이다. 선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8천만 유로다. 더 이상 못 준다 우리도. 그러니까 1065억이 한계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이상 쏟아부으면 우리도 이 FFP나 팀의 이 근간이 무너진다 라고 말하는 건데 내가 이 미넨 회장이 말하는 걸 반은 이해해요. 그래 그렇지 뭐 그치 미넨이 뭐 좀 그런 식으로 돈을 쓰기보다는 뭐 지금의 이런 미넨의 스탠스도 많이 바뀐 거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미넨이 그 첼시 오도이 빼가려고 했을 때 지금은 어차피 오도이가 큰 부상 때문에 가지 않지만 그렇게 막 야부리 틀면서 막 뭐 야부리 하면서 막 와라 너 오면은 우리가 키워줄 수 있다 하면서 막 호텔 싸게 들어가려고 막 계속 꼬시고 막 그랬으면서 그때는 자기 팀으로 올 것 같으니까 계속 꼬시다가 얘는 이제 뭐 일단은 구단 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빼오기 힘드니까 뭐 너무 비싸다. 그 말도 맞아요. 비싼 거 맞지. 근데 요즘에 좀 전에 그 메디슨이 900억이면 얘는 당연히 1100억 넘어가지. 솔직히 얘랑 메디슨 물론 뭐
이선 자원인 것만 빼면 상황 봤을 때 줘야지. 프리미어 리그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티셔츠 하나 팔더라도 프로스펙스에서 파는 거랑 구찌에서 파는 거랑 가격이 같습니까? 이 브랜드 가치가 들어가는 거지. 얘가 맨시티라는 팀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스털링과 실바에게 밀려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또 화끈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프리미어리그 스탯이 워낙에 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 공격 포인트 공포에서 보여준 게 있는데 맨시티가 달라는 가격에 뭐 주고 데려가든가. 이제는 더 이상 뭐 선수를 꼬셔가지고 싸게 뭐 그런 거, 선수 마음을 이제 회유시켜가지고 막 너 우리 팀 오면 잘하지 막 이런 거 안 돼요. 구단 간 합의가 이제 더 이상은 구단이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왜냐면 펩이 사네를 별로 내보내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근데 사실 그렇지. 펩은 다음 시즌도 리그 우승이 목표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목표고. 그런데 사네 같은 선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뭐 같겠습니까? 보내주고 싶지 않지. 근데 정 보내달라면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달라 이런 거니까. 물론 사네가 서브를 싫어하겠지만 뭐 지가 또 주전 먹은 적이 있으니까 다시 주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스털링이 되게 좋은 선수라고, 엄청 좋은 선수라 생각하지만 또 슬럼프도 이제 올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사네 같은 선수가 있어주면 좋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난입했던 이 여성이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난입녀의 기행은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포르노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며, 이 스페인 마르카에 따르면 이 관종녀가 우리나라 금액으로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챔피언스 리그 황금 시간대에 홍보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쓴 거나 다름없는데, 사실상 원래 챔피언스 리그 이 황금 시간대, 이 경기가 열릴 때 아니면 중간에 광고 들어갈 때 금액이 원래는 47억이래. 거의 50억이래요. 하나 듣는데. 근데 그걸 감안하면 2천만 원에 싸게 후려친 거죠. 뭐 물론 이 포르노 사이트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 뭐 인스타인가? 엄청나게 그 팔로워 늘었다면서요. 뭐 그것만으로도 이 팔로워 수가 많으면 또 꼭 또 그런 류의 광고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편 이 관종류의 남자친구는 이 여자친구 기행 이후에 트위터에다 갑자기 얘 이렇게 하고 잠깐 유치장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자기 이제 남자친구가 자기 인스타나 트위터에 뭐라 썼냐면, 나 너 사랑한다.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약간 프로포즈 한 거예요. 이상한 애들끼리 만난 거예요. 얘는 깜빵가 있을 때 막 그냥 웃으면서 있었을 때고, 남자친구는 이제 그걸 보고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해주나? 뭐 이런 건가?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저렇게 막, 감옥 갈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런 거요. 아무튼 뭐, 남자친구가 포르노 사이트를 뭐, 하고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아무튼 뭐, 하고 있는 것도 팩트고, 이 여자가 2천만 원 냈다라는 것도 팩트고, 이 팔로우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팩트고, 네. 전 이걸 보면,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뭐, 반다이크가 참, 약간, 아주 잘 행동했다. 또 요즘에 그 얘기 있더라고. 반다이크에 대한 그 뭐랄까, 그 연애 과정이 좀 이제 뭐 불편한 점이 있다. 뭐 자기를 이제 반다이크가 힘들 때부터 함께 해준 여자를 두고 다른 여자와 이제 바람을 피면서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반다이크를 폄하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사생활은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그렇게까지 이 선수를 판단하는데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사생활이 불건전해요. 그 반다이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들 외에도 그 유명한 다른 선수들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다른 선수도 불건전하니까 반다이크도 뭐 욕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서 이제 판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뭐 그렇지 않나? 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저도 원래는 그 같이 생각했었는데, 저랑 축구 대화를 많이 하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축구는 축구고, 사생활이지. 사생활로 비판할 거, 비판한 건 괜찮은데, 그 사생활을 축구에 약간, 그,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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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의
접목시켜가지고 그 선수를 까내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 소식은 뉴캐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디아메가 뉴캐슬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이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이 기성용의 라이벌이죠, 또. 라이벌이죠. 이 미드필더가 6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제 6월 말이 끝나면 여름에 뉴캐슬을 떠난다라고 해요. 2016년에 입단해서 총 103경기를 뛰었고 8골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베니테즈가 말하길 디아메는 이곳에서 3년 동안 아주 훌륭하게 뛰어준 선수였으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갔고 그가 이 뉴캐슬 떠나고 나서도 좋은 축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수로서 이어갈 수 있도록 앞날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행운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직 배법사도 재계약 안 했죠. 그 배법사가 빨리 재계약을 해야 뉴캐슬도 팬들도 구단도 좀 이제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질 텐데 일단은 너무나 구단주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애슐린가 이제 약속을 안 지키니까 뭐 돈을 쓴다 했는데 쓰지도 않고 원하는 선수 영입해 준다 했는데 영입해 주지도 않고 물론 이제 중간에 한 명 미국에서 데려가 줬죠. 미국에서 데려온 것도 웃겨 사실. 근데 잘해줬으니까 뭐 알미로는 뭐 어디든 가겠죠. 이 정도 클래스면은 사실 뭐 다른 유럽팀 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 돈 벌러 뭐 미국이나 뭐 중국 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 무토는 뭐 다시 임대 갈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분데스로 다시 임대 갈 것, 재임대 갈 것 같다. 베테즈가 보고선 0 아니었는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직 뭐 오피셜은 없고 정말 깁니다. 7월이 돼도 길어요. 아직 7월도 안 됐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가 스토리라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났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린 거고 아주 재밌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파리에서 카시아스와 무리뉴가 다시금 재회를 했습니다. 파리에서 열렸던 아까 말씀드린 피파 인판티노 회장 재선임을 축하하기 위한 약간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피파 라인의 인판티노 라인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단독 입후보로 들어간 거 알고 있고 축하해주러 가는 자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축하하는 자리, 이 미팅 자리에 유명 세계 축구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그들은 기념할 만한 사진을 남겼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진 중에 하나는 버스 뒤쪽에 찍힌 전 레알 마드리드 갈락티코 선수들인데 이제 프레드 라그도 있고 그 다음에 미아토비치는 완전히 무슨 엄청 늙었어. 머리 스타일 옛날 비슷해. 카카도 있고 살가도도 있고 왼쪽에 살가도도 있고 까를로스 그 다음에 뭐 까까 이에로 등 무리뉴도 있고 무리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고 무리뉴는 그 어느 때보다 편해 보였으며 그는 웃으며 기자들을 만났고 이제 무리뉴가 이제 전 선수들 자신과 함께 이제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갈락티코 1기 선수들 그다음 레알을 거쳐간 선수들 다 이제 보이죠. 근데 사실 이 사진보다 원래 카시아스와 무리뉴의 관계가 사실 좋지 않다. 뭐 이 둘의 관계에서 카시아스가 뭐 이런저런 일을 뭐 꾸몄다라는 이제 약간의 스페인 쪽 기사도 많았는데 저 마우스 안 불편했어요? 저 마우스 있는 거 빼달라고 하지. 근데 이 사진보다 원래 더 지금 주목받는 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페레즈를 만나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옛날에 이게 레알 감독했을 때 이때는 살이 좀 있었네. 이때는 마음이 편했구만. 눈 찌르고 막 마음이 편했어. 살이 덮쳐지 이거 봐라 이거. 이 턱 이게 볼살 봐라 이거. 지금은 오히려 지금이 낫네. 아무튼 페레즈 정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감독을 안 하니까 더 약간 뭐 선해 보인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뭐랄까 되게 유하고 원래 그 무리뉴 감독을 할 때는 막 말하는 게 되게 약간 독설가스럽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 자의식에 되게 엄청난 강한 이제 스스로의 리스펙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유해요. 뭐 놀려도 그냥 허허허 뭐 해도
뭐 감독에 관련된 질문해도 뭐 아이 뭐 좀 쉬고 뭐 이렇게 웃으면서만 하는데 예전에 감독할 때는 참 좀 까탈스럽기도 하고 까칠하기도 했죠. 네. 지금은 근데 뭐 편한가 봐요. 그냥 이제 축구 보면서 그거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뭐 축구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이 뭐 틀린 게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바로 인정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내가 그 부분은 몰랐네? 이렇게 말도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죠? 아무튼, 무리뉴, 뭐, 저는 선호하지 않지만, 무리뉴가 뭐,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나마 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이 축구계에, 이렇게 까탈스러운 한 사람도 한두 명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 뭐랄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눈치 안 보고, 자기 생각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말하는 사람도, 좀 필요하죠.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무리뉴가 잘하는 부분이고. 아무튼, 무리뉴 소식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에서 보도하길 아스날은 리버풀의 모레노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언론도 스페인 출신의 리버풀과 6월 30일 날 계약이 만료되는 모레노가 아스날 계약에 근접했다라고 말하며 아스날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함에 따라 이적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며 어린 선수들을 쫓고 있습니다. 모레노는 나이가 1996년생, 나이가 어려워 생각보다. FA로 이제 풀려 가죠. 네. 왜냐면 리버풀이 공식적으로 말했거든요. 재계 안 한다. 공짜로 나간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적료가 들지 않고 공짜로 영입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선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스날의 에메리 감독과 또 예전에 한번 잠깐 함께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근데 얘 주급은 싸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공짜는 항상 그렇죠. FA는 항상 주급이 싸지 않아. 그러니까 아스날이 그 주급을 맞춰줄 수 있을 건지. 그럼 아스날도 결국엔 누가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 뒤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 모레노 뉴스가 이 10번째 뉴스였거든요. 이렇게 4번 더 해야 돼요. 오늘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긴밤 예고합니다. 주무실 분들 지금 주무세요. 나중에 유튜브로 보세요. 제발 안 보면 유튜브로 좀 보세요. 그냥 넘기지 말고 제발 좀. 파리가 그 공식 발표로 부폰이 이번 시즌을 이제 끝마쳤기 때문에 팀을 떠난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파리의 골키퍼였던 부폰은 이번 6월 30일 날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부폰이 보여준 모든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사하며 앞으로 무엇을 하든 이 부폰이 성공하길 빈다고 말했고 원래 부폰의 계약은 1년 플러스 1년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음 연도까지 할 수 있었어요. 다음 시즌까지. 근데 부폰과 파리가 서로가 그냥 이제 여기까지 서로 이제 옵션을 발동시키지 않기로 합의를 한 거죠. 이 부폰이 나오게 되면서 설레는 한 클럽이 있죠. 아스날 팬들이 부폰 우리 체우도 나갔으니 우리 팀 와서 좀 한 번만 뛰어줘. 네가 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스날 이놈의 자식들 미쳤어? 챔스도 못 가면서 동생들 너무 과해. 응? 그건 아니지. 딴 데 가겠지. 아스날 친구들 꿈 너무 크게 잡았어요 지금. 리버풀도 필요 없죠. 네. 그치 부폰이 또 나이가 있는지라 그래도 원하는 팀들은 진짜 어디든 있을 거예요. 네. 이탈리아로 들어와서 자기가 초창기 뛰었던 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또 특히나 유럽 선수들 남미 선수들은 그렇게 또 끝마치는 것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돈보다는 이제 마지막에 명예 팬들을 위한 뭐랄까 그런 거. 네. 항상 다실바도 맨날 그 얘기 했었거든요. 다비드 실바도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내가 좋은 약간 그래도 쓸만한 실력이었을 때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 하는 거 뭐 그거 아니어도 아구에로도 있고 뭐 메시도 있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사람이 모르죠. 이 형님이 뭐 돈 욕심, 사람이 돈 욕심이 있지. 나이 먹어도. 그래도, 선수를 뛸 수 있는 건 이제 한정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부폰도 이제 정말 이제 축구를 시작하면, 축구로 말하자면 그래도 부폰이면 한 80분, 85분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끝나기 직전 정말. 한번 기다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팀을 떠나는 것은 이제 공표가 된 거예요. 요거는 뭐 이제 아자르의 레알 이적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얘기는 이제 스페인 마르카에서 레알로 이적한 아자르의 등번호 딜레마를 전한 소식인데, 그러니까 아자르가 10번을 항상 다는데 레알 가면은 10번이 이제 모드리치가 달고 있으니까 모드리치는 이제 외지 나가면서 비었던 번호를 달게 된 거죠. 근데 모드리치도 뭐 딴 데 가네만 했었지만 결국에 잔류하는 모습으로 이제 남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아자르가 모드리치 번호를 뺏을 수 없잖아요. 지금 뭐 번호 나온 건 벌써 7번이 나왔는데, 네, 이때는 이제 임박했으니까 얘가 10번을 어떻게 달 수 있을까? 근데 아자르 인성에는 기다릴 거예요. 네. 모드리치도 사실 뭐 한번 흔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팀에서 나간다고 흔든 선수들은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한 1년? 짧으면 1년, 다음 시즌 끝나고, 그 다음에 뭐, 길어야 2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좀 나왔었죠. 근데 이건 충분히 뭐, 나올 만한 뉴스였죠. FM 많이 하신 분들은 제 입만 봐도 알 거예요, 누군지. 키어런 티어니입니다. 티어니. 왼쪽 풀백. 아스날과 리옹이 이 셀틱의 왼쪽 풀백인 티어니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리옹은 이 맨디의 대체자로 리카디니와 유스프 코네, 그 다음에 이 티어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아스날 또한 티어니에게 큰 관심이 있는데, 리옹은 이 선수를 3년 동안 지켜봐왔고 그의 대리인과 회담을 가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티어니는 아스날을 포함한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얘 가면 아스날 가겠지. 근데 또 셀틱을 거쳐서 리옹으로 가는 선수들 많고, 뭐 최근에 데벨레도 있었고. 네. 이 선수는 사실 더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인기 없었어요. 요즘 워낙에 또 풀백이 귀하니까 티어니를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까지. 뭐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 뭐 맨유 이야기, 토트넘 이야기, 뭐 이것저것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계속 이제 뭐 잔력 있었으니까. 옛날에 요쪽 자리에 무슨 약간 나뭇잎 같은 애 이름 있었는데, 누구였지? 퍼거슨이 데리고 싶어 해가지고 셀틱에. 걔 이름 뭐지? 걔 이름 생각나네 갑자기. 남미 선수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름이 뭐 나뭇잎이랑 비슷해 느낌이. 까먹었었네 누군지. 포레스트 아니에요. 뭐 이삭이 이런 느낌. 이름이 약간 이삭.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이삭 있죠. 약간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이름 뭐였지? 옛날에 진짜 인기 많았는데. 근데 잠깐 셀틱 떠나서 다시 떠났다가 내 기억이 맞다면 한 1, 2년 전에 다시 왔을 거예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도 옛날이라. 도미닉 킹이 전하길 안드레 고메즈는 웨스트햄이 아닌 에버튼으로의 완전 이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드레 고메즈는 웨스트햄을 거절한 이후 에버튼에 남겠다라는 의사를 보였으며, 페그리니가 웨스트햄의 보드진들에게 고메즈가 좀 필요하다, 사줄 수 없겠냐 요청했지만, 고메즈는 이 에버튼의 구디슨 파크를 마음에 들어하며 이적할 마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토트넘 또한 그를 주시 중에 있었으나 그가 토트넘으로는 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에버튼 또한 그와 계속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는 이 선수의 이적료로 400억 정도를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만 맞춰준다면 가겠죠. 근데 400억 정도는 일도 아니죠. 이게 뭐야? 이 사람 이름이에요?
LEAF가 뭐야? 모르겠네. 아무튼 안드레 고메즈가 에버튼으로의 이적이 이루어질 것 같다. 원래 토트넘도 좀 원했었는데 그렇게 간절하진 않은가 봐요, 토트넘이. 토트넘도 지금 다른 선수하고 계속 링크가 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드레 고메즈보다는 다른 젊은 선수들로의 이적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자르 소식은 아니고 텔레그래프의 맨노. 이 텔레그래프의 맨노는 최근에 그 손세이셔널에서 인터뷰를 또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얼굴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뭐 지금도 뭐 사실 맨노 검색하면 구글링이 나오긴 하는데 여튼간에 그래도 맨노가 손세이셔널에서 손흥민을 또 이제 평가하는 또 기자로 나왔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삭이래 맞아요. 거봐 이삭이랑 뭐 나무님이랑 비슷하죠. 이삭. 그래 내가 뭐 어쩐지 이삭이 자꾸 이름이 맴돌더라고. 이삭이래가 옛날 과거에 포스에 있을 때 그 맨유로의 오퍼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갔어. 왜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급이 안 맞았는지. 지금 생각났네. 이삭이래. 그래. 맞아. 속 시원하다. 삐꼼씨. 속 시원해. 쫙 내려가네. 감사합니다. 공화국님. 조던 공화국. 근데 왜 조던 공화국이에요? 닉네임이. 어쩐데 이삭이 자꾸 입에 맴돌더라고. 기억력 좋네 나. 아무튼 이 맨노가 뭐라 했냐면 첼시의 이적 금지가 그러니까 이적 금지 징계가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 첼시가 징계를 연기하려는 꼼수를 썼대요. 그 꼼수가 다시 한번 밝혀지면 2번의 지금 현재 이적 시장에 징계가 있는데 3번으로 연장이 될 수가 있으며 첼시는 이 징계의 무효를 스포츠 중재 재판소로 넘겼고 아직 이 어떠한 판결도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2번의 이적 징계에 대한 그 항소를 한 거죠. 현재 첼시 측은 이번 여름에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적 시장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첼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있지만 정보에 따르면 만약 항소를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번의 징계는 팩트가 될 것이고 꼼수를 쓴 게 또 밝혀진다면 3번으로도 늘어날 수가 있다. 3번이라면 여름, 겨울, 여름 징계 본 게 제일 커요. 사실 겨울보다. 근데 이제 이게 3번이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진짜. 첼시 아마 강등까지 아니더라도 첼시 사리가 좀 근데 사리는 또 제가 내일 한번 좀 길게 가져와 볼까 생각 중인데 사리도 유벤투스 가는 게 거의 지금 한 퍼센테이지 치면은 81 그러니까 80보다 좀 높고 하지만 분명히 이제 중간에 또 첼시가 제대로 된 감독을 구하지 못했을 때 또 이제 그냥 내뜨는 게 낫겠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사리도 이 첼시에 대한 애정이 있긴 하지만 유벤투스 가면 훨씬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재료 가용 자원들 이게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자기도 이제 트로피에 대한 이제 그게 있잖아요 욕심이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했지만 이 리그 우승이라는 이 원대한 또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첼시에서는 그게 힘들지. 징계까지 있는데 이적 금지 징계까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좀 이탈리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좀 이제 좀 더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한 생각 때문에 유벤투스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 같고 현지에서는 벌써 막 그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 다음 소식은 살라 집인데요, 저게. 이집트 살라 집. 근데 살라는 자신의 집 앞에 과잉 취재를 일삼는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살라는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을 향한 이집트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비판했으며 그는 라마단 단식일 종료를 맞이해 여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시즌 끝나고 나도 뭐 좀 축제 좀 가고 싶은데 맨날 앞에 와서 막 살라 하는 사람들 있고 기자들 와가지고 맨날 어디서 찌라시 들고 와가지고 레알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말 좀 해봐요. 계속 쿵쾅쿵쾅쿵쾅, 문 쿵쾅쿵쾅쿵 이러고. 막 그러니까 짜증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뿌리 난 거지. 그 이제 현재 살라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기여했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살라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이집트에 있기도 한 거예요. 휴식 겸,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소집되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이번 대회 개최국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개최국이라면 무조건 우승을 노리겠죠. 뭐 원래 이집트는 항상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우승을 노리는 나라긴 하지만 살라는 이제 힘들다. 자신의 이제 트위터에다가 너무한다 니들 진짜. 나 휴식을 취하러 왔는데 니들 때문에 휴식도 안 되고 맨날 문 두드리고 와가지고 막 응원가 불러준 거 감사한데 잠도 못 자겠다. 응? 나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준비해야 되고 할 거 많으니까 좀 약간 쉬게 좀 해달라 하는데 이제 팬들은 그래도 이게 사실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간기 저 정도 된 거겠죠 뭐. 일단 아무래도 뭐 살라가 이제 뭐라 썼냐면 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맹목적인 사랑이고 나는 이 사랑을 좀 원한 적이 없다. 이것은 나에 대한 존중과 프로 의식이 결여된 모습이다라고 말하며 이 불편함을 호소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디 저기 뭐야 그 딴 데 환사하는데 집 해놔야지 저기. 옆에 집들도 되게 짠나겠다. 차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봐. 못 가가지고. 네. 참 골치 아프겠어요. 네. 막 뭐라 하기도 뭐하고 뭘 안 하자니 막 가족들도 같이 피해보고. 다음 소식은 UEFA가 AC 밀란의 FFP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이 판결에 대해서 연기했습니다. UEFA의 재무통제기구 재판소는 AC 밀란의 2016, 17, 18 시즌 보고서를 받았고 이제 2018, 19 시즌 모니터링을 하면서 AC 밀란의 손익분기 요구 사항을 잘 준수했는지에 대한 이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 이전에 판결에 대한 징계 그게 이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첼시가 한 거랑 똑같죠? CS인가?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거기다가 이제 항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이 징계에 대한 판결이 연기가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네.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어차피 뭐 징계 받으면 무조건 받기 때문에 CS가 빨리 이제 판결 내려주면은 얘네도 이제 때릴 수 있는 거죠. 징계를. 영국 BBC에서 전하길 아프리카 챔피언스 리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UEFA 챔피언스 리그, 얘는 또 이제 아프리카 챔피언스 리그, 이 결승전, 이 아프리카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 결정되었었지만, 그리고 이 우승팀은 클럽 월드컵에 나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트로피를 다시금 반납하고 재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에스퍼란스라는 팀과 이제 아프리카 카사블랑카 팀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고, 에스퍼란스 팀이 우승을 한 것으로 끝났었는데 그 결승 2차전을 다시금 처음부터 치러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저번 주 토요일 날 이뤄진 2차전에서 1대 0으로 경기를 리드했지만 상대팀인 카사블랑카가 그냥 경기장을 떠났대요. 근데 경기장을 그냥 떠난 이유는 카사블랑카는 경기 직전 이 극장에 동점골을 넣었지만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VAR 해달라. 야 알았어 일단은 그 VAR 봐봐 있잖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에스퍼란스 팀의 홈이었는데 시스템이 고장났다. 우리도 니들 VAR 해주고 싶은데 고장났는데 어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럼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고장났다고 시스템. 그래서 못 봤나봐요 결국에는. 그래서 골이 취소된 거예요 결국에는. 극장골 넣었는데. 그래서 빡친 거죠 카사블랑카가. 안 해. 니들 죽었어 이제. 나 니들 고소할 거야. 고소입니다 이씨 했는데 이 아프리카 결승 2차전이 이제 축구협회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양 팀 다 한 발 물러나서 이 하나는 중립 경기장에서 다시금 경기를 치르겠다. 받아들이겠냐? 카사블랑카가 말하니까 오키오키요 해가지고 이 두 팀 간에 이제
여기도 결승 1차전, 2차전이 있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결승 1차전, 2차전이 있잖아요. 네. 그 1차전은 1대1로 동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었다라고 하고 2차전을 다시 치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클럽 월드컵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클럽 월드컵 참가만 해도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승팀이라는 이제 명예도 다시금 이제 서로가 정정당당하게. 근데 아프리카는 이런 일이 좀 약간 뭐 다반사는 아니고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나 같은 상황은 이제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죠. 다른 이제 뭐랄까 회사 같은 데다가 이제 일임한 거예요. 니들이 우리 축구협회 뭐 해가지고 관리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부정부패도 많고 여기 아우 그럼 모르지. 지금은 이제 끝났는데 잉글랜드 축구 팬들이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150명 정도의 잉글랜드 팬들이 포르투갈 가마랑스에서 열렸던 이제 네이션스 리그 준결승 경기를 보러 가기 전에 이제 나와서 너무 좋아 축구 보기 전에 너무 좋아 하면서 이제 거리에서 지들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뭐 던지고 심지어 얘들이 그 일반 포르투갈 시민들한테 유리병을 던졌대요. 얼마나 미친놈들입니까? 얘네들은 아마 저는 솔직히 리버풀 팬으로서 창피한데 리버풀 팬들이 스페인 가서 막 그 경찰과 대립하는 도중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알죠? 남자들 센 척하는 거. 이제 뭐랄까 청찰 상찰? 발음이 안 되네. 뭐라 그러지? 하나의 이제 약간 가이드라인 두고 이제 막 서로 대치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리버풀 팬들이 쇠창살을 하나 두고 이제 경찰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리버풀 팬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괜히 발로 한번 차보고 거기다 모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모시 하다가 리버풀 팬들이 모시 하고 있는데 난 몰랐네. 말 타고 순찰 도는 게 스페인에 있는지 몰랐어요. 안 가봐가지고. 근데 스페인의 경찰들이 말 타고 와가지고 리버풀 팬을 약간 곤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머리를 막 때리던데 그냥 그냥 홍군형 완전히 그냥 아니 경고도 없어. 그냥 거기다가 경찰하고 세창살 앞에서 막 대치하니까 갑자기 말 타고 가지고 곤봉 같은 거 검은색 그거 아픈 거 그거를 그냥 기마 경찰이 그냥 막 때려 그냥 머리를. 되게 무섭더라고. 뭐 절로 가 이런 말로 할 만도 하잖아요. 야 하지마. 그게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펀치야. 그냥 펀치 막 때려요. 그냥. 무섭더라고. 그런 공권력이 필요하지. 왜냐면은 경찰하고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경찰 위협하는 거랑 다름없는데 저는 그런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사람들이 리버풀 팬이었지만 전 속 시원했어요. 왜 그렇게 저기 가가지고 경기장 가서 막 소리 지르는데 여기서 이러는 거야? 창피해 죽겠어. 분수대 사건도 그렇고 진짜. 아니 사실 손가락으로 싸우는 거 짱나는데 그렇게 진짜로 싸우면 더 짱나지. 보고 있으면 맞아야지. 저기 정신한 애들이 있어갖고. 근데 진짜 경고도 없더라고. 그냥 와가지고 말 타고 와가지고 김하 경찰이 막 때리는데 무서웠어. 쩔었어. 잠깐만 찾으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포텐이 금방 올라가가지고 혹시 기다려봐요. 찾으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간단한 건데 이게 뭐냐면 리버풀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고 이 빡빡이가 나 너무 좋아. 나 기분 너무 좋아.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왁구 그냥 박아가지고 기절했대요. 이런 애들도 있고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저런 거 이해합니다. 저는 좀 멍청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좋았으면
저랬을까나 하는 거 뭐 그런 건 생각도 들긴 하지. 그리고 뭐 이것도 리버풀 뉴스인데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한 여성이 엄청난 환호를 받았는데 이 여자가 클롭 와이프. 클롭이 잉글랜드 오기까지 이제 와이프의 역할도 컸다고 하니까 리버 팬들이 알아보고 아우 고마워요. 사모님 감사해요. 뭐 그런 거죠.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이 갔을 줄 알았는데 남아 있었나 봐요. 잉글랜드에. 어딘지 모르겠네. 미안합니다. 찾아보려 했는데 너무 시간을 뺏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나바스가 이제 부폰이 떠나는 자리, 이 파리로의 이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폰이 파리를 떠나는 가운데 파리는 나바스를 데려오는데 열심히 준비 중이며 나바스의 파리로의 이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바스는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면서 자신이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떠나려는 것이고 그걸 또 잘 알고 있는 파리가 오퍼를 넣었다고 해요.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사진이 오퍼를 넣었다고 해요. 본인은 이제 뭐 자신이 파리에서 갔을 때 어떤 역할이건 선발이건 서브건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뭐 자세가 되어 있다고 뭐 인터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이건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얘네 기사를. 일단 뭐 떠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얘가 뭐 파리를 가든 안 가든 뭐 자국으로 돌아가든 뭐 딴 데로 가든 일단 레알은 떠난 것 같아요. 걔 있잖아요. 쿠. 요즘도 쿠고 나오나? 그 옛날 많이 썼는데. 쿠. 이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말하는 거는 이 레알도 FFP를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이제 막 시즌이 끝났지만 이미 레알 마드리드가 1억 1000만 유로, 그러니까 1465억을 벌써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격수로 새롭게 영입된 요비치가 6천만 유로, 밀리탕에게 5천만 유로, 그렇게 1465억을 사용했고, 근데 또 레알이 데려오겠다라는 선수가 아자르를 데려왔죠 벌써. 근데 맨디도 데려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1억 유로를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레알도 선수를 무조건 팔아야겠죠. 그러면 레알이 누구 팔 거냐? 매물은 하메스, 뭐 다니 세바요스, 그 다음에 뭐 베일 이런 애들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또 영입을 해야 되니까 아자르는 영입했죠 벌써. 아자르 영입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3천억 가까이 쓴 거예요 지금. 3천억 가까이. 물론 이거를 뭐 분할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팀마다 자기 사정에 맞게 잘 했겠지만 여튼간에 쓴 금액은 많고 또 더 쓸 거니까 레알도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던 유튜브 채널에 낚여서 대기 중에서 근데 어떻게 그거 알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뭐가 떠요? 아니 아까 하려다가 이게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말 못했네. 아 이렇게 뜨긴 뜨는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끄지?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끄지? 잠깐만. 이게 지금 이상해요. 죄송해요. 네. 댓글 좀 쓰고 올게요. 근데 아마 저분들 제가 안 하는 거 알았으면은 저기서 봤을 거예요. 카카오에서 아마. 댓글 남겼으니까 보셨겠지 이제. 미안합니다. 사과드릴게요. 나는 이게 뭐가 이상해 지금. 내가 뭘 잘못 설정했나봐. 저 한번 제가 내일 낮에 잘 해서 내일은 유튜브에서도 방송할 수 있게끔 해놓을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 ESPN에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네이마르를 폭행하는 영상이 유출이 됐습니다. 언론사가 이 이미지부터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지금 여자를 폭행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죠. 뭐, 이 발로 이제 턱을 차는 듯한. 네이마르가 강간이 아닌 상대 여성에게 병으로 폭행당하는 영상이 오히려 공개가 되었고, 네이마르는 이것에 관해서 영상이 다 말해주고 있다. 영상에서 네이마르는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이 여자는 네이마르가 자신을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네이마르가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함정이구나, 함정카드구나 라고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먼저 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잠깐만, 영상 있었는데요. 잠깐만. 뭐라? Ah, 5 ans. Mas o bonde bateu. Sabe por quê? Bater? Sabe por quê? Sabe por quê? Porque você me agrediu ontem, você me deixou aqui sozinha. Sabia agora? 네. 뭐, 한 번만 봐도 알겠죠? 네. 이 네이마르를 고소한 여성에 의하면 여성은 네이마르에게 콘돔을 사용해라 라고 말을 했고, 네이마르는 이 때문에 콘돔 사용해라고 말해서 짜증을 냈으며 폭행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했었죠. 이 여성은 상파울루 경찰의 강간 혐의로 네이마르를 고소한 상황인데, 이 여자가 말하는 걸 살펴보면 네이마르가 자신을 이 파리까지 데려왔으며 5월 14일 비행기를 타서 15일에 도착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리텔 파리 호텔에 머물렀으며 네이마르가 이때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둘의 대화를 이제 시작했으나 어느 순간 네이마르는 폭력적으로 변했고 폭력으로 인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마르 측은 성관계가 있었으나 강간이 아니며 합의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영상이 이제 이 캡처로만 나왔을 때는 이제 네이마르가 당연히 폭행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된 후에는 여자가 이제 오히려 이 뭐랄까 함정 카드? 네. 함정 카드라고 봐야겠죠. 뭐 이 영상을 찍고 뭐 관계를 했는지 뭐 섹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네이마르가 관계를 맺다고 하니까 그 관계가 이곳에서 맺은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브라질에서 맺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렇게 말하고 잘 풀었겠죠? 뭐 아까 네이마르 보니까 뭐 화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왜 그러냐 이렇게 뭐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네. 뭐 일단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첫 번째 변호사를 이제 잘랐는데, 그 첫 번째 변호사와 말했던 대화 내용도 그렇고 이 영상도 그렇고 여자가 사실 좀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 그것도 결국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 여자한테는 사실 좀 지금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좀 별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 여자한테는. 네이마르가 이제 진짜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네이마르가 뭐 바르셀로나 떠나고 나서 고생이 많다고 하는데 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인정 안 했는데, 그냥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떠나고 나서 그냥 모든 게 다 다사다난. 얘가 혼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사고도 많아지고 그냥 좀 많이 좀 스스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솔직히.
이 스페인 카드나 코페 독점 기사에 따르면 챔피언스 리그의 새로운 포맷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포맷은 8개 팀으로 구성된 4개 조로 한 조에 8개 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개 조, 총 32개 팀이 참가하게 되면서 각 조, 4개 조에서 상위 4개 팀은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것이고, 각 조 꼴찌 팀들은 유로파 리그로의 강등, 그리고 각 조에 6, 7위가 남죠, 이제. 그러면. 그 6, 7위는 유로파 리그로의 강등을 피하기 위한 플레이오프를 따로 또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각 조 2팀, 총 8개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로파 리그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저도 잘 뭔지 모르겠어. 개소리예요, 막. 아무튼 이 새로운 형식의, 포맷은 각 클럽에서 서로가 이제 고하는 것이고, 올해 8월에 모나코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 이 새로운 포맷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말했던 저번에 무슨 다른 리그 또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뭐 챔피언스 리그 말고 이 약간 인기 있는 팀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또 리그 뭐 한다. 근데 그거 같은 약간 그런 거 약간 그거랑 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포맷이. 근데 이것도 뭐 반대가 많고 뭐라고 하면은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뭐 잠깐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개소리로 볼 수 있는 게 그냥 이전까지 뭐 별거 많았어요. 이것저것 뭐 여기 아니더라도 뭐 오렌지 카드가 나오네, 뭐가 나오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뭐 잠깐 뭐 쉬는 타임을 중간에 쉬는 타임을 갖네, 그런 거 많았는데, 네.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그냥 하려고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축구판이 워낙에 큰 돈이 움직여지고 또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8개 팀이 4개 조가 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붙는 거잖아요. 조별 리그가. 거의 뭐 미니 월드컵 같이 사실 붙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이게 진짜 할지 안 할지. 네. 저는 뭐 확실히 안 한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월드컵도 더 출전국이 늘어나는 게 확정이 됐고, 그쵸? 네. 중동에서 이제 월드컵 하는 것도 보게 됐는데, 이런 것도 뭐 무조건 안 한다라고 확정 짓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우리가 5년 뒤에 말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또 그때 뉴스로 달아볼게요. 제가 그때까지 방송하고 있으면, 네. 여러분도 그때까지 제 방송을 보고 있으면, 이거 뭐지? 데자뷰인가? 나 꿈에서 본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그냥 헛소리도 머리 한번 각인되고 귀로 한번 들으면 한 5년 뒤에 이거 뭐지? 우리 그 알비스톤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몇 시야? 아직도 할 게 너무 많다. 네이마르가 코파 아메리카 경기에서 뛰지 못합니다. 공식 발표가 났어요. 네이마르는 이제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했으며 검사 결과 인대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 큰 부상은 아닌데 일단은 본인이 좀 아파하고 그 다음에 이 대회를 또 치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네이마르가 빠지고 윌리안이 대체 발탁이 벌써 됐기 때문에 네이마르는 이번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네이마르 팬분들에게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네. 첼시는 윌리안에게 2년 연장 계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31살이 되는 윌리안은 3년 계약을 연장을 원하지만 2021년까지 2년 계약에 사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첼시는 벌써 다비드 루이즈에게 2년 연장 계약을 제시했고 그렇게 하면서 1년씩만 연장하는 이제 원칙을 깨게 됨으로써 윌리안에게도 2년 연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아자르가 팀을 떠났고 그 다음에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팀의 스쿼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네. 첼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을 테고 탄코아도 지금 4년 연장을 했고 그 다음에 루이즈하고는 2년 연장 그 다음에 까바에로
지루하는 1년 연장에 성공을 벌써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상을 당해 있는 오도이에게는 5년 연장 계약을 이제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재계약으로 아마 이 팀을 좀 꾸려갈 것이고, 아직 재계약을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로프터스 치크도 아마 재계약을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징계가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선수 영입 안 되니까. 이거는 그때 뭐였냐면, 영국 BBC에서 맨유가 드디어 여름 이적 시장에 첫 번째 영입한다. 스완지에 다니엘 제임스 윙어를 영입한다. 270억 가격에 영입한다라는 이제 속보가 갑자기 나왔었는데, 이건 지금 벌써 오피셜 떠가지고, 네.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오피셜인데, 라치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모네 인자기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까지라고 써있죠. 네. 라치오는 시모네가 잘해주고 있으니까, 물론 이번에는 챔스에 갈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신은 챔스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네가 잘해주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더라고 해요.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카 퍼레이드 중에 로브레는 에버트 팬을 발견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 카퍼레이드를 하던 도중에 로브레는 이제 이 기념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그 중에 용감한 에버튼 팬을 발견하면서 줌을 쫙 당겨줬어요. 네. 수많은 리버풀 팬들 사이에 홀로 있는 에버튼 팬이 있었고, 로브레는 자신의 SNS에다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나는 리버풀과 에버튼은 항상 좋은 관계에 라이벌 관계이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클럽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리스펙한다. 이 사람을 리스펙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올렸죠. 네. 별거 없고, 이제 이 리버풀 팬들도 다 영상을 남기려고 막 찍고 있는데, 로브랜도 남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에버튼 팬이 있으니까 갑자기 줌을 쫙 당기더라고. 네. 이 사람도 로브랜하고 눈이 마주쳤는지 뭔가 씩 하나 웃는 듯한 이 모습. 네. 프랑스 르키프에서는 토트넘의 현재 미드필더인 은돈벨레 영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제일 핫한 게 얘예요. 얘 데려오려고. 얘한테 좀 몰빵한 것 같긴 한데 얘가 너무 비싸. 근데 리옹은 얘를 빨리 팔아야 돼. 이번 달 안까지. 근데 받고 싶은 금액이 있는데 토트넘 줄 마음이 없어. 토트넘 그걸 알아. 리옹이 빨리 팔아야 되는 걸. 그리고 옛날 요리스 데려왔을 때 또 이제 협상도 해봤고. 레비가 지금 포지트노는 얘한테 완전 푹 빠져 있고. 얘를 데려오려고 지금 아주 작업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토트넘만 지금 관심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클럽들도 많이 관심 받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면서 협상을 해야 하니까 좀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네, 쉬운 건 아니죠. 아무튼 프랑스 루키프에 따르면 은돈벨레에게 관심 있는 팀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전화 찬스에다가 이 선수를 바라고 있는 간절한 팀은 토트넘. 토트넘이 은돈벨레에 대한 유일한 영입 후보팀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은돈벨레의 문의 얼마입니까? 8천만 유로요? 다음날에 얼마입니까? 선생님 어제 말씀드렸죠? 8천만 유로요? 그 다음날 또 얼마입니까? 스님! 8천만! 얼마입니까? 이거 계속 하는 거야. 이거 계속. 토트넘 이거 잘합니다. 들었지만 못 들은 척. 네. 혹시 좀 세일 하나요? 언제 세일 하나? 세일 안 합니다. 얼마죠? 8천만. 언제 세일 하나? 세일 안 합니다. 계속 끈기와 노력, 열정, 패션. 네. 가지고 있죠, 토트넘이. 토트넘이 잘하는 겁니다. 네. 정말 갖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포체티노도 이 젊고 파워풀하고 이 중원에서 힘을 가져다 주면서 뭔가 정말 이 토트넘이라는 젊은 팀을 더더욱이 파워적으로나 그다음에 이 기백 이런 게 그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드필더 라인 허리가 항상 힘이잖아요. 그 힘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이 은돈벨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8천만 유로면 이제 1065억인데 토트넘이 죽어도 이 돈 안 주죠. 네, 죽어도 안 줄 텐데. 궁금하네. 어떻게 될지.
다음 소식은 스페인 마르카가 전하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로드리가 어디랑 링크가 제일 진했습니까? 바로 맨시티죠. 네. 하지만 이제 로드리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 맨시티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팀에 남아있는 걸 선호한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로드리가 떠날 것 같다라는 기사 많이 나오니까 시메오네가 뭐 가지 말란 말은 아니고 그런 거 있죠. 애절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드리야 가고 싶니? 묵묵부답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말이야 네가 우리 팀 와서 너무 잘해줬다 생각하고 네가 우리 팀에 있으면 이 리그 우승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네가 다음 시즌 내 커리어 내 이제 그 우리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너를 아주 중심으로 또 다시 쓸 생각이 있는데 네가 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전 드디어 나는 널 정말 좋아해서 다시 바이백을 이용하면서 너를 데려왔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갈 거니? 또 묵묵부답하면 그치 네가 말 못하겠지. 하지만 나는 널 정말 좋아한단다.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널 다시 데려오면서 널 우리 팀 핵심을 쓸 거고 넌 우리 허리에 주축이며 막 이렇게 계속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로드리도 재계약을 제시받을 거예요. 주급을 올려주겠다라는 거지. 그거는 이제 뭐 계약 기간을 너무 길게 늘리겠다는 거 아니고 드디어 생각해봐라. 너와 사울 그리고 코케 얼마나 지리니? 너 할 수 있어. 우리 팀 우승할 수 있어. 너 있으면 우리 할 수 있어. 이게 계속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벼란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 이 말 들을 때까지 안 갈 거지? 이 소리 들을 때까지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밥은 먹었니? 잘 때 되면 언제 잤니? 뭐 지금 뭐 컨디션 괜찮니? 뭐 오늘은 뭐 했니? 에어컨 바람 세지 마라. 감기 걸린다. 계속 아마 케어해 주겠죠. 제기할 때까지. 근데 사실 로드리도 갈팡질팡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펩도 워낙에 뭐 시면에도 정말 대단한 감독이지만 펩도 이 선수들이 항상 그 특히 미드필더들이 참 이 선호하는 감독이라 하더라고요. 펩이. 왜냐면 그 아래에서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같이 함께 했잖아요. 그걸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래도 충성심이 좀 대단한 클럽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나름. 그러다 보니 로드리도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바이백을 발동시켜서 했을 때 또 인정했던 거고 그래서 왔던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맨시티하고 링크는 뜨고 있고 확실하게 이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에서 들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다면 잡아보겠다는 건데 네. 제가 또 말하지만 이적 시장은 너무나 깁니다. 하루가 어떤 날은 전날은 나 맨시티 가야지 했다가도 다음 날은 아니야. 감독님이 나 이렇게 챙겨주는데 어디서 또 이런 감독 만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남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뭐 또 이렇게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 남아야지 했다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델프나 그런 애들처럼 피구처럼 바로 전날까지 난 가요. 나 이 팀의 선수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뭐 붙인 게 뒤집듯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 마음이니까 그냥 사람 마음이니까. 이거는 이제 비니시우스가 원래 그 네이마르 대신에 콜업이 될까? 라고 했던 뉴스인데 지금은 윌리안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사실 뭐 안 해도 되고. 리버풀의 프리시즌 5경기가 추가가 됐는데 리버풀의 프리시즌은 이제 7월 11일 트렌미어 로버스 아마 아일랜드 팀일 거예요 저 팀이. 그 다음에 7월 14일 날 브래드포트 시티 7월 20일 날 도르트문트하고 경기하고 7월 21일 날 바로 다음 날 세비야랑 또 경기야. 근데 이거는 진짜 거의 뭐 몸풀듯이 하는 경기들이라 로테이션도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 7월 25일 날 스포르팅 리스본, 7월 28일 날 나폴리, 그 다음 7월 31일 날 리옹, 그 다음 8월 6일 날 마지막에 샬케와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리버풀도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하겠죠. 그리즈만이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리즈만이. 그래서. 왜 욕먹겠습니까? 그리즈만 분명히 다른 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알아요. 그리즈만 얼마 해줬는지. 하지만, 그리즈만 그 이승우 세레머니 갈까 말까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가면 가고, 말면 마는 거지. 계속, 그런 거 있죠. 남게, 황재성이 나한테 솔깃한 제안을 하면서 내 발목을 잡을 사람이 있나? 하면서 있죠.
내가 뭘 해줄게 들어보겠다 이거지. 뭘 해줄게. 아 그래 뭐 주겠다. 난 너한테 이걸 해주겠다. 뭐 몇 번을 주겠다. 주급을 얼마를 주겠다 하면서 아 그런가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간을 보니까 짜증나는 거 양팀 다.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저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한테 욕먹고 바르셀로나 팬들은 야 오지 말라고 꺼지라고 너 필요 없으니까 이러고 괜히 욕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즈만급 선수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지. 근데도 이렇게 양팀 다 비판하고 뭐라는 거 보면은 빠았죠. 이런 걸 뭘 빠았냐? 인성 빠았다는 겁니다. 인성 빠았다. 아씨, 살이 걸렸어. 그러니까 간도 적당히 봐야지. 인간이 봐야지. 몇 번을 간을 보냐. 이건 뭐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옥체미 얘기는 뭐냐면 뭐 간단한 소식인데 옥체미가 다음 시즌 리버풀에서 15번을 달겠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표가 났고. 그러니까 2년간 21번을 썼는데 체인벌린이 다니엘 스터리지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게 되면서 확정이 되면서 그럼 나 그 15번 내 거 해가지고 15번 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매너가 있던 거죠. 이게 뭐 사실 맞지. 번호를 뭐 굳이 뺏는 선수 있긴 한데, 네. 잘 기다렸다가 이제 15번을 단다고 합니다. 21번은 이제 안녕, 빠이죠. 이 21번은 안녕. 그 20일이라고 영화 있는데, 그것도 재밌어. 머리 쓰는 거. 아, 대단하죠. 21. 이 선수는 그 니콜라 페페인데, 리버풀이 8천만 유로, 다 8천만 유로래, 씨, 가격이. 8천만 유로를 써서 이 선수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프랑스 르키프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은 릴의 공격수 니콜라 페페를 데려오기 위해서 8천만 유로, 1065억을 지불할 준비가 마쳤으며, 페페를 노렸던 인터밀란은 너무 비싸서 발을 뺀다고 하고, 금전적인 싸움에서 인터밀란이 리버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발을 뺀다고 합니다. 페페는 이번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대회에서 23골, 1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클럽은 이 마팁이 재계약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클럽은 리버풀이 마팁과의 재계약을 바라고 있으며 반다이크와 함께 마팁의 활약은 충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팁은 현재 내년 여름까지 이제 계약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재계약을 원래 사실 마팁의 재계약을 많은 리버풀 팬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 하냐,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했는데 결국은 얘기 나오네요. 해주면 좋지 마팁. 몸이 조금 약간 유리기가 있는 거 빼면은 사실 수비적으로는 이제 크게 뭐라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키에 비해서 발도 빠른 편이고 공중볼도 되게 좋고. 저도 이 마팁이 재계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라고 있고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마팁. 마팁 이행시 하겠습니다. 팁 안 주나? 이제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날씨 선선해서. 자, 다음 소식은 골닷컴의 샘리 기자와 아그레스티가 전하길 맨시티와 유벤투스는 주앙 칸셀로에 대해서 이제 현재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웃겼다. 봤죠? 베베님 말씀 보셨죠, 여러분? 듣다 보면 이해됩니다. 듣다 보면 인정하게 되고요.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듣다 보면 매력이 느껴지고요. 듣다 함냠냠냠냠. 네. 골닷컴이 파악하기로는 맨시티의 중앙 칸셀로를 5천만 유로 670억에 데려오기로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두 클럽과 가까운 소스는 맨시티가 다닐로를 판매할 준비를 하면서 칸셀로의 딜이 현재 마련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없는 소리는 아니다. 지금 있는 소리다. 이 협상에 관한 뉴스가 사실 있긴 하다. 유벤투스는 이미 이 칸셀로가 나갈
확률을 생각하고 대체자를 찾고 있으며 토트넘의 트리피어와 나폴리의 히사이를 가능성 있는 대체자로 낙점했습니다. 이게 사실 뉴스가 왜 나왔냐면 이 사리가 첼시에 갔을 때도 히사이 사달라. 그 다음에 사리가 유벤투스로 지금 간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히사이를 워낙에 믿고 있기 때문에 히사이를 사달라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 히사이를 살 돈을 벌려면 결국에는 이제 뭐 칸셀로를 팔고 막 이런 게 얽히설켜지고 내가 말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좀 약간 지난 뉴스더라도 이 이적 시장 뉴스는 계속된 싸가 타임라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다음에 얘가 왜 나가지? 그 다음에 히사이가 왜 오지?를 알 수 있거든요. 아, 에콰도르도 많이 쓰겠습니다. 합류냐? 네, 알겠습니다. 나만 믿으세요. 합류. 합류냐 모르죠, 뭔지. 저분은. 모르니까 물음표 하는 거지. 아이씨, 뭐야. 밥맛 떨어져, 씨. 필리페 쿠티뉴는 바르셀로나에게 떠나고 싶다고 보드진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쿠티뉴는 올 여름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어하며 쿠티뉴는 작년 1월 옵션까지 1억 4,200만 파운드 2,145억에 리버풀에서 영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쿠티뉴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발베르데 감독 눈밖에 난 상태이며 바르셀로나는 쿠티뉴의 이적료로 9천만 유로 1,200억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900억을 포기했다는 거겠죠. 네. 왜냐면 자기들도 알거든요. 똥인 거. 금인 줄 알고 샀는데 똥인 거 아니까 그래 우리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 이적료를 받겠니. 특히나 그 첼시한테 사기치려고 했는데 첼시가 이적 금지가 되면서 못 팔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좀 싸게 야 이 첼시 안 되겠다. 첼시는 뭐 지금 거의 뭐 겨울에도 못 파는데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뭐 얘를 근데 또 1년 데리고 있자니 짱나니까 좀 싸게 팔겠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주급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요 이제 1,200억을 책정했고 근데 쿠티뉴하고 연결된 구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구단은 쿠티뉴가 연결되어 있는 구단은 명문 맨유와 이제 명물 8입니다. 네, 그 두 팀은 사실상 돈 잘 쓰니까요. 네. 1,200억 쓰는 거 일도 아니지. 맨유는 사실 그 알죠? 옛날에 지금은 안 쓰는 이 행동인데 옛날에는 검지손가락을 혀에다가 찍고 앞에다가 이 일직선 긋듯이 이렇게 하는 게 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외상도 사실 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은 언제든지 외상값 갚을 수 있어. 이런 사람한테는 사실 읽혀가도 그냥 보내준단 말이야. 그래요 다음에 줘 이렇게 하는데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마 받잖아요. 뭐든지 받잖아요. 뭐 시계를 풀라고 하든지 이제 민증을 납두고 가라고 하든지. 근데 이제 맨유는 이렇게 해도 보내주지. 돈이 파리도 이렇게 해도 보내주지. 안 되면 뭐 선수로 받으면 되지 뭐. 맨유에서 선수를 누구 받냐 근데? 대야. 안 돼. 슈터겐은 어차피 좋으니까. 그럼 이제 파리가 사는 걸로. 그럼 파리는 맨유한테 선수 누구 받냐? 대야. 그럼 되겠네. 파리가 돈 왜 받아? 아니지 참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몰라요. 안 갈 것 같은데. 얘는 약간 정말 버러지 같은 놈이라 그냥 아마 산체스 같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아서 뭐 죽을 빨아먹겠죠. 안 뛰어도. 얘 바르셀로나에서도 잘 못 뛸 때 막 그 후반 막 85분 나와도 표정이 억울한 표정이 1도 없어. 얘 사실 얘 정도 금액에 갔으면 나를 지금 써? 이래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나가면 난 나가라나 보다. 5분 뛰고 와야겠다. 그냥 그 생각이에요,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 훈련 하라면 하고 뭐 이 정도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뛰는 애라. 남아서 뭐 주고 빨다 가야지 이 생각하겠지. 외질이 결혼했어요. 잠깐만 나 이거 뉴스 외질은 이번 토요일에 터키에서 저번 주 토요일이죠. 저번 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외질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아미네 굴스와 이스탄불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외질은 또 연인과 춤을 조던님 궁금한 게 있는데 첼시 징계 확정되면
내년 여름 이적 시장까지인가요? 3번이. 이님 새 시즌인가요? 아, 3번. 3번. 근데 그 목소리 안 쓰면 안 써요. 나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제미니스라고 그거 한 거거든요. 제미니스라고. 난 제미니스라고 쓴 거야. 그 후원은 너무 감사한데 제미니스. 나 혼자 살아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 목소리가 무슨 귀신 온 줄 알았어. 제미니스라고 그거 한 거라니까. 투네이션. 아, 너무 놀랐네. 순간 나 깜짝 놀랐네. 뭔 소리인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나왔어. 아우 나 씨. 죄송하지만 다른 거 써도 되긴 하는데 재민이 써주시면 좋겠다. 이제 권장한다. 재민이로. 네. 아 너무 놀랐네. 놀래라 씨. 깜짝 놀래. 링크는 저 곰 누르시면 돼요. 링크. 링크는 투네이션 링크는 저 곰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가져요. 놀래라.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새 시즌은 아니고 지금 여름, 겨울, 여름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 받으면. 근데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냥 2번으로 끝날 것 같은데. 항소도 해놓은 상태라 굳이. 놀랐죠? 봐봐. 아니 왜냐면 해주시면 소리도 작아가지고 더 무서워. 모바일은 못하지. 무서워. 근데 재밌었어요. 갑자기 떠가지고, 네. 그러니까 외질이 이스탄불에서 이 여자친구 이름이 아미네 굴스인데, 이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고, 외질은 또 이제 결혼식에서 또 춤을 췄대요. 되게 잘 췄나봐요. 네. 근데 외질이 이번 결혼식에서 그 축구 선수들은 안 부른 것 같아요. 따로 하겠지 할 거 하면은, 그냥 이제 지인들과 해가지고 이제 그냥 한 것 같고, 또 외질이 이날 결혼식에서 자신이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 돕겠다. 자신의 이제 와이프가 될 사람과 함께 그 아이들을 돕겠다. 자선단체? 아니면은 만들겠다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돕는 모금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도관 왔어요? 걔는 와야지. 걔는 같이 그 양반 보러 가는 사이잖아요. 김도관은. 이제 신혼여행 떠났대요. 외질이 저 여자한테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외질이 아스날을 떠나려고 했을 때도 이 여자가 런던을 좀 이제 선호해서 그래서 아스날 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 여튼간에 이제 런던에 집도 좋은 집 구매해서 같이 산다고 하니까 집은 이전에 구매했지 벌써. 춤췄다고 저거 쓴 거예요. 라이노, 미안합니다. 이게 라이언 세센용을 발음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서 라이언 세센용이 그냥 합쳐졌어요. 미안해요. 발음이 너무 꼬이네. 라이언 세센용. 그러니까 라이언하고 용이 붙어가지고, 라인용.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탐정 피카츄를 봤습니다. 영화. 거기서 라자뇽 나오잖아요. 라자뇽? 라자뇽 맞나? 리자뇽? 라자뇽?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네. 그것 때문에. 라이언 세슨용은 플럼과 계약이 1년 남은 가운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했으며 그의 마음은 이미 토트넘에 가 있습니다. 세슨용은 파리, 맨유 등 빅클럽들의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이미 그는 토트넘으로의 합류를 원한다라고 못을 박았고 그는 포체티노 아래에서 자신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포체티노는 7월 6일 전까지 이 이적을 마무리 짓기를 바라고 있는데 토트넘은 그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세센용을 위해서 380억 이상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한글화 됐죠. 예약을 언제까지 받더라 그거? 9월달인가? 언제까지 봤던데? 아무튼. 근데 이 선수가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뉴스로 가져왔을 때는 이 팀이 강등되면은 이적할 수 있는 허용 조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380억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튼간에 380억이건, 안 되건, 이 선수가 팀을 떠날 수 있는 거는 100%이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의 이적이 거의 확정이 되겠죠.
조만간. 난 피파를 사야겠죠. 근데 위닝도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아까 루리앱 다녔거든요. 제가 위닝 때문에. 위닝 가보니까 위닝이 예고했던데 오늘인가 기대하라고 E3. E3가 아니지. E3 맞지. E3 기대하라고 하면서 뭐 무슨 모드 같은 거 뭐 할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게 뭐 나오는지 위닝에서 기대하라고 뭐 공표했대요. 뭐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네. 게임쇼 뭐 있다며 E3. 이거는 이제 다니엘 제임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수가 영입된 오피셜 발표였고 윌리안도 이제 뽑혔다. 네이마르 대신에 그 뉴스였고 이제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보도하길 맨유는 마타에게 재계약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맨유는 후안 마타에게 새 계약을 제시했으며 에레라 그리고 발렌시아에게는 팀에서 방출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31살의 마타는 2014년도에 첼시에서 이적해온 뒤로 맨유에서 218경기에 출장해 45골을 넣었고 마타의 미래에 대한 여러 루머가 있었지만 맨유 마타도 뭐 에레라와 함께 자유계약으로 나간다 뭐 아니면 재계약 맺는다 했었는데 결국에 마타는 남고 에레라하고 발렌시아는 나가는 게 확정이 됐죠. 네. 뭐 일단 마타가 방출 리스트에 잠깐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시를 받았으니까 마타의 결정만 남은 상태고 뭐 마타가 다시금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건지 왜냐면 마타 같은 경우는 주급이 좀 떨어지더라도 단연 계약을 할 수 있는 팀이 더 매력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팀이 있다면 또 마타가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 팀으로. 뭐 에레라는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공짜로 나가니까 FFP 때문에라도 파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죠. 파리가 또 원한다라고 하고, 파리가 또 단연 계약을 준다고 하니까, 3년 정도 준다고 하니까. 자, 예. 닭날개 세레머니, 얼굴 안 나오는구나. 오바메양에게 인상된 주급으로 중국 클럽들이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리고 22골 넣으며 이 득점왕을 차지한 오바메양이 2017년부터 자신을 꾸준히 바래왔던 중국 리그에서 오퍼가 또 다시금 왔다고 해요. 2017년도에서는 그때 깐나바로가 감독으로 있던 텐진 콴찬이었고 지금은 오바메양을 노리는 팀들이 영국 타임즈에 따르면 광저우 홍다, 박지수가 있는 광저우 홍다, 그 다음에 헐크 오스카가 있는 상하이 상강 이 두 팀이 오바메양을 원한다라고 하며 그들은 종전 오바메양이 아스날에서 받던 주급 2억 8천만 원에서 훨씬 더 상향된 4억 5천만 원을 주마다 줄 생각이 있다고 해요. 요 정도면은 좀 약간 뭐 지성탁과 같이 맹구를 뛰던 마지막 선수 발렌시아가 맹구를 떠나는군요. 유유지성탁의 흔적은 나오겠다. 뭐라도 나오겠어. 감사합니다. 1,000원 고맙습니다. 저런 거 쓰시는 분들은 100% 혼자 안 삽니다. 무섭다니까 진짜. 지금 밤 몇 시야 지금. 12시 30분이라고. 그리고 내가 2층에 살면서 맨날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무서운 얘기 하나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되게 짧아요. 그 결말이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새벽에 내가 일어났는데 어떤 할머니가 창문 밖으로 여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절로 가시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2층이었어. 와! 이런 거 있었거든요. 내가 근데 사실 들었을 때는 뭐야 별거 없네 했는데 그게 되게 어렸을 때 들은 얘기거든요. 맨날 생각나. 근데 2층에서 문 열어서 환기시키거나 이럴 때 밤에 맨날 생각난다고. 그 혼자 사는다 이런 거 들으면 무섭다니까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까 배 가는 거 못 봤어요? 내가 배 가면서 소리 지르는 게 진짜 뭐 연기하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라니까. 재민이 쓰라고. 재민이 씨. 키가 큰 할머니야? 키 큰 할머니일 수도 있지. 이거는 뭐 다들 뭐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오피셜 떴고 2024년까지 5년 계약을 맺었으며 메디컬 테스트가 아직 안 했어요.
메디컬 테스트가 끝났는데, 이제 그 인터뷰, 그 다음에, 그게 6월 13일 한대요. 아직 이틀 남았나? 그래서, 지금 국대에 있잖아요? 보니까, 오늘도 국대에 있던데, 사진 보니까, 그게 끝나고 와야 되니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 이제 오면서 관중들과 함께 인사하고 하는 거는 6월 13일 한다. 그 얘기죠. 네. 내가 공포게임 하면 재밌겠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앨런 쉐이크인지 뭐 그거 하나 했을 때도 진짜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제가 다른 집에서 우리 집을 이사 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맞죠? 새벽에. 어떤 남자분이. 나랑 비슷한 연령 또래인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난 그래서 처음에 막 쿵쿵거릴 때, 이거 싸우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 많이 했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와봤다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보다, 막 소리를 너무 지르시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죠. 그러니까, 좀만 조용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밤에 하긴 했어요. 내가 좀 시끄러웠지, 그때. 근데, 우리 집이 그래도 좀 방음이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새 나갔으니까 피해준 거죠. 죄송하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밤에 안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전 영화 공포 영화 안 봅니다. 심지어 스릴러도 안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도 안 봐요. 피 나오는 것도 안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디즈니 좋아하면 디즈니 액션, 피 하는 성룡 영화 그런 거 좋아해요. 얼마 전에 알라딘 보고 왔습니다. 영화 가가지고 극장 가가지고 피 나오는 거 자체도 안 좋아해요. 그것도 안 봤어요. 들어와 그것도 안 봤다니까. 심지어 그것도 안 봤어요. 내 서장하고 막 했고 그것도 안 봤어. 왜 안 본지 알아요? 깡패 나온다 해가지고 막 칼 같은 거 쑤시는 거 나올까봐 그것도 안 봤어요. 어벤져스 봤지. 영화 가서. 며칠 뒤에 그것도 볼 거예요. 맨니 블랙. 피 나오는 거 안 봅니다. 피 나오는 거 자체를 안 봐요.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피 안 나온다 해가지고 볼까 했는데 그냥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냥 저는 디즈니 영화 같은 거, 해피엔딩, 로맨스물 좋아합니다.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말했잖아요. 몇 번 말했잖아요. 그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부산행은 그때 정말 같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봤어요. 그래서 부산행은 근데 좀 마지막에 너무 슬퍼가지고 그랬죠. 많이 울었어요. 부산행 보면서 마지막에. 아빠! 그래서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공포게임을 하려고 컨텐츠를 생각했는데 공포게임 하려면은 캠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추할 텐데. 진짜 저 약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밤에 공동묘지 같은 거 1도 안 무서워요. 내가 음성적으로 날 괴롭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배그 할 때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칼을 쑤시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칼을 쑤시는 소리. 그 다음에 피를 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피가 나오는 소리 되게 약간 민감하고 예민해요. 알죠? 뭐 말인지 알죠? 푸슉 이런 거 그런 거 무서워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무서운데 거기 이제 눈으로 보면 더 무섭다 이거지. 그래서 아마 게임 같은 걸 제가 더 무서워할 거야 아마. 게임 같은 거. 게임 같은 거에 왜냐면은 게임은 내가 이어폰 끼고 하니까 더 잘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섭다 이거지. 여튼간에 네. 무선 게임은 컨텐츠를 꼭 할 건데 캠을 오픈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 하든가. 정 궁금하시면은 좀 약간 나중에 할게. 나중에 지금 당장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대바든가 답이든가 그거 잠깐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유튜브로 좀 몇 번 봤는데 너무 잔인하던데. 그리고 그건 자꾸 안개가 껴. 안개 너무 무서워. 배그? 배그는 초록피로 잘 봐요. 그린끈님. 배그를 제가 초록피로 바꾸건, 빨간피로 바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못 죽이는데 뭘 바꿔. 내가 좀 한 두세 명, 한 판마다 두세 명 죽여야지 바꾸지. 그것도. 한 명도 못 죽이는데, 한 판 할 때마다.
한 5판에 한 명 이렇게 하는데 그걸 뭐더러 바꿉니까? 굳이. 그 바꾸는 게 더 힘들겠다, 바꾸는 게. 찾아서 바꾸는 게.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뉴스가 엄청 길었어요. 근데 길 수밖에 없어요. 길다고 뭘 하신 분은 이해해주세요. 우리가 U20 같은 경기, 여자 월드컵, 그 다음에 각종 지금 뭐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 준결승,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내일 같은 경우도 류현진 경기 있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저는 이제 가와인의 NBA 파이널 경기도 봐야 되니까. 토론토가 매력이 너무 좋더라고. 매력이 너무 있더라고. 전 사실 커리 때문에 약간 골스를 응원하려고 했었는데, 경기 플레이 방식이, 토론토가, 시아캄? 그 다음에 카와이? 그 다음에, 누구지? 옛날에 나이 먹은 양반이 있는데, 잘하더라고요. 네. 재밌더라고. 보는 맛이 있어. 골 쏘면서 뒤쳐져 있는데, 쭉쭉 쫓아가더니, 결국은 역전하는데, 그림도 있고. 아주 재밌었고. 그 다음에 축구 평가전도 있고, 볼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볼 게 너무 많아서, 빈스 카터? 없지. 빈스 카터는 은퇴했지. 야, 언제쯤 빈스 카터야, 씨. 야, 아무튼 간에. 볼 게 너무 많아서 중간에 뉴스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밀려있는 거를 여러분들과 타임라인으로 했는데 재밌었죠? 나는 재밌었어요. 나는 이제 축구 팬분들하고 원하시는 대로 재민이로 이야기함. 그나저나 첼시 징계 결과 아니네. 이번 시즌 토트넘이네. 그거 해제해야 돼. 그거 할 때 저거 재민이 맞는데 뭐 하나 클릭했죠? 표시한 거 클릭한 거 같은데. 여러분, 조도님은 배그할 때는 엄청 예민해지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저렇게 해야지. 그래도 배그 방송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옴닉이 된 걸 거야, 아마. 뭐 클릭해가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두 분 다 후원 감사합니다. 성장한 재민이. 아니지, 로봇가 된 재민이. 와, 요새 세상 좋아졌네. 근데 되게 트라우마님은 저거 좋은 거 쓰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도. 내 거보다 좋은 건가 봐. 다시 한번 후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축구 뉴스? 거의 2시간 했는데 끝이 났지. 늦게 온 거 아니에요, 본인이? 늦게 왔네. 보니까. 일찍 오지. 다른 거 보다 왔잖아요. 다른 거 뭐 재밌는 거 있었나? 악기용? 악기를 다루시는구나. 주도님 얼른 축구로 성장해서 다른 스포츠 종목도 근데 다른 스포츠 잘 몰라요. 야구도 사실 롯데 좋아하지만, 야구는 매일같이 봐야지 그 스토리를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정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야구도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롯데를 좋아하긴 하지만. 농구도 조던닉 쓰지만, 농구도 잘 몰라요. 다 옛날 선수들 위주니까. 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도 알았어. 예스. 아니, 근데 일단은 돈 쓰는 게 아깝잖아요. 옴닉같이 나오면. 일단 쓰는 거 후원해 주신 건데, 이왕 잘 들리시는 게 좋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이것도 재밌네. 이게 뭐냐면, 한준이의 발발발. 이게 뭐냐면, KBS가 좀 재밌게 하는데, 안정환의 말말말이 있거든요? 근데 한준이의 발발발. 뭔가 KBS와 MBC의 약간, U20 월드컵의 약간 서로 라이벌리를 느끼는, 의식하는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네. 안정환의 말말말이 있고, KBS는 한준이의 발발발이 있네요. 네. 아니, 이것도 재밌네. 요즘 이렇게 해주면 재밌지. 네. 왜 발발발인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겠지. 네.
VAR. 그래서 발발발. 아, 써있네, 여기. 자, 여러분, 오늘은 뭐 큰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좀 큰 거기 때문에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연예인분들, 아니 유명한 분들은 5,000명 뭐 일도 아니지만 저는 이 5,000명 넘는데 지금 9개월 됐어요. 9개월. 9개월 만에 5,000명 넘은 거예요. 9개월. 남은 또 9개월 동안 또 10,000명 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또 우리 또 카카오 팬분들, 다른 분들도 많지만 카카오 팬들이 제일 많이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게끔 도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려야 되고. 아니, 이거는 내가 방송을 안 켰는데 이게 왜 돼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미친, 이거 어떻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유튜브 하는 건 좀 쉽지 않아.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네. 네. 김치만두? 김치만두 뭐야? 아니, 구독자 선물을 사놨어요. 이것도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사실 변환추억님도 그거 김태한 거 보내드려야 되고 하는데, 아, 김태한이 한다. 김문환. 이 내가. 별하나의 추억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축하해 갑오징어 이렇게 유튜브 대박 나서 기분이 좋구만. 이게 대박이라고요? 아, 5천 소중하고 감사한데, 유튜브에서 대박이라 할 때는 이 정도로는 대박이라 안 할 텐데, 내가 알기로는. 아, 그래, 뭐, 대박이라고 생각해주면 감사합니다. 네. 아, 대박은 대박이죠. 나한텐 대박이지. 다른 기준의 분들에게는 대박이 아닐 수 있겠지만, 대박이군. 대박이야. 그 얘기 했죠? 저분도 늦게 오셨네. 다 한 얘기를. 아저씨 구독 1000달이 때 구독했는데, 세월이 흘렀군요. 감회가 새롭대요. 저도 감회가 새롭죠, 뭐. 다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 출근 때문에 이제 가신다고? 그러면 저도 이제 출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출근할 수 있게끔 이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그 5,000명 구독자 또 축하할 겸 오랜만에 또 이 방송에 한번 라이브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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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빰, 차! 뿌이뿌이! 자, 여러분, 이 뿌이뿌이도 정말 이 뉴스 하다가 나온 건데,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축구 뉴스 함께 하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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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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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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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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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리. 아, 맞다. 여러분, 미안해요. 아직 뉴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맞다. 깜빡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황희조 뉴스를 안 했네. 아, 이제 생각났네. 아, 끝내려고 하니까 생각났어요. 미안해요. 이 황희조 뉴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미국의 MLS 사커에서 밴쿠버 팀이 있죠. 이영표가 뛰었고 황인범이 있는 팀이죠. 근데 이 팀이 한국인 스트라이커 황의조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밴쿠버, 이 준비한 건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왜 생각났냐면 내가 오늘 뉴스를 무조건 이 썸네일을 황의조로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황의조 썸네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다행히도. 그럴 뻔했어요.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올해 영입한 한국인 미드필더 황인범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주 유용한 옵션이 되고 있고 특히나 밴쿠버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황인범이 축구 잘 잘한다고. 너 축구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이제 황인범이 국대에서 좀 못했을 때 미국 가지 마라. 미국 왜 갔냐. 커봐라. 독일 가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같은 국적의 황의조를 밴쿠버가 선수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뉴스 나왔죠. 여기 있죠? 여기 실제로 있죠? 뻥 아닙니다. 밴쿠버는 아시안게임에서 황인범과 이 손흥민과 함께 금메달 따고 7경기 9골로 아시안게임에서 골든부츠를 수상한 황의조를 지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말했고, 황의조는 더 높은 곳에서 자신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황인범의 밴쿠버에서 황의조를 데려오는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황의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이 밴쿠버 화이트캡스로의 이적에 아주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MLS가 뭐 수준을 떠나서 이 선수가 미래를 이제 기약하는데, 뭐 이제 미래를 이제 좀 생각해 보는데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질라탄도 가고 루니도 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 솔직한 생각은 이 미국 이 뭐 황의조한테 부족한 시장이다라기보다는 황의조가 지금 조건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황의조가 이번 달 30일 날 계약이 끝나요. 간바랑. 그러니까 간바에서 황의조가 뭐 간파를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잘 안 쓰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도, 이제 간바도 다른 선수를 써야 되잖아요. 만약 황의조가 재계약 안 해주면. 황의조도 재계약 지금까지 안 했다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유럽을 가기에 수월하게 몸값이 없으면 좀 유럽을 가는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의조를 뭐 밴쿠버만 지켜봤겠습니까? 뭐 중소리그의 다른 팀들도 지켜봤는데 이적료가 좀 되니까 그런 게 좀 이제 걸림돌 돼가지고 우리는 이적료 있으면 좀 안 돼. 우리 가난하잖아. 이렇게 뭐 포르투갈 리그나 뭐 네덜란드 리그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FA를 풀리면 사실 공짜니까 영입하고 싶은 팀들도 많아질 테고, 그만큼 황의조도 이제 골라 잡을 수 있는 팀들이 좀 더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 대표팀에서 기분 좋게 호주 경기에서도 아주 클래스 있는 골을 넣어 주었고, 황의조가 FA를 풀리는데 굳이 그 유럽이 아닌 미국을 가는 건 조금 선택지가 아쉽다. 황희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적료를 주고 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짜인데 선택지가 많을 텐데 굳이 미국을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긴 해요. 네. 그래도 뭐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클럽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긴 하겠죠. 네. 여튼 간에 이 황의조 뉴스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갈게요. 짠짠 짠 뿜짠 차 보이야.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축구 뉴스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황의조 뉴스를 깨버릴 뻔했지만 다시 넣어가면서 아주 완벽한 마무리를 지어버렸죠. 하나 둘 셋 넷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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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쭈쭈쭈리 쭈쭈쭈리 쭈리 하하 딱 맞았죠. 네. 다시 한번 구독자 5,000명 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특히나 카카오한테는 더 감사하죠. 네. 카카오에 방송하면서 많이들 봐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질타도 해주시면서 방송이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 많았고, 앞으로 더 자주 뵙고 더 잘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더 늘어난 구독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내일 봐요. 안녕. 빠이. 고마워. 아리가또. 라이트. 가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